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의 열쇠가 사실은 수천 년 된 고대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단순한 노력이나 의지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늘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진짜 달라져야지 하고 목표도 세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 차려보면 늘 제자리 걸음일 때가 참 많죠. 어제의 나로 다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쩌면 내 의지력 탓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근묵자 흑. 이 네 글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같은 뻔한 교훈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그는 가까이 하다, 묵은 먹물할 때 그 먹, 자는 사람, 흙은 검게 된다. 말 그대로 먹 옆에 있으면 검게 빌든다는 아주 직설적인 뜻이죠. 근데 이 단순한 말 안에 담긴 통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가 꽤 단단하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하얀 종이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직접 닿지 않아도 그냥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색과 향에 서서히 그리고 반드시 물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왼쪽처럼 그게 되겠어? 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떤 도전도 불가능한 벽처럼 느껴지고요. 오른쪽처럼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성공이 정말 손에 잡힐 것 같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럼 이 원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잖아요. 공동묘지 옆에 살 때는 아이가 장례 흉내를 내고 놀고, 시장 옆으로 갔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학교 옆으로 가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책을 읽고 예법을 익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이의 행동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아들을 그냥 옮겨 놓은 거죠. 이게 바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 근묵자 흙과 벌이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원리가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모인다는 뜻이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자연의 법칙과도 같아요. 이게 그냥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는 사람들의 대화 주제, 그들이 꾸는 꿈, 그들의 평소 습관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주변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당장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절대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설계하고 선택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타고난 재능이나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환경을 선택한 전략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그거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둘째,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가끔은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강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 이런 환경에 나를 던져 넣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환경이 나를 위로 번쩍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의 조직, 하나의 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와 리더십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리더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은 어떤 팀인가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건 안 돼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A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걸 되게 할 수 있을까요?를 함께 고민하는 B팀인가요? 팀의 문화, 즉 팀의 환경이 그 팀의 성과를 결정짓습니다. 리더분들께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조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고의 전략이나 최신 방법론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득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 좋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지혜를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관과 불평 대신 가능성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정체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옮기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탓하고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을 저절로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듣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 자주 가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